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드시고 가세요.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붓기를 뺄 때는 호박즙, 고혈압과 당뇨에는 양파즙 등등 건강을 위해 마치 약처럼 건강즙을 챙겨 먹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과일과 야채를 농축해서 만든 이 건강즙, 무조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종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는 만큼 영양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데다 장기간 한 종류의 즙을 오래 섭취할 경우 특정 영양소 비율이 불균형하게 증가해 몸에 무리를 주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게다가 액체 형태의 건강즙은 영양소 흡수 속도가 고체 형태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 혈당 수치와 간 수치가 쉽게 증가할 수 있어 만성질환이 있는 분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죠. 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건강즙이 사실은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몸을 망쳤던 행동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몸의 나쁜 행동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밥 먹고 허리띠 풀기. 평소보다 많이 먹은 날이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마련이죠. 아, 배부르다 하며 바지 단추를 하나 풀거나 허리띠를 풀어보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갑갑하게 조여있던 배가 풀리면서 세상 편안해진 기분이 드는 이 행동, 도리어 위장에는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띠를 풀면 지속적으로 복부에 가해지던 압박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화기관의 활동량이 급증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시적으로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게 되면서 장의 전체 혹은 일부가 막히는 장폐색이나 위가 처지는 위하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리 답답해도 참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꽉 조이는 벨트를 계속 하고 계시게 되면 뱃속의 압력을 높여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허리띠를 풀지 말고 미리 허리띠를 풀어 여유를 마련한 뒤에 식사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맛집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널널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을 만큼 적당히 먹는 것이 제일 좋겠죠? 4위, 속 쓰릴 때 우유. 불닭볶음면, 매운 돈가스, 엽기, 떡볶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쏙 빠지는 매운 음식들. 이 매운 음식들을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음료가 있죠. 바로 쿨피스인데요. 이런 유제품들에 들어있는 유지방 성분이 지용성인 매운 성분을 효과적으로 씻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쿨피스는 우유의 함량이 낮다 보니 보다 효과적인 매운맛 진화를 위해 진짜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우유만 믿고 매운 음식을 마구 먹었다가 속이 쓰려서 고생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우유로도 안 될 만큼 너무 매운 음식을 먹은 건가 싶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우유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알칼리성 음식인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니 일시적으로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들어가 있는 카제인과 칼슘을 소화하기 위해 위에서 다량의 위산을 분비하는 탓에 결과적으로는 속쓰림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유의 성질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침에 우유를 먹는 것도 권유하지 않는다고 하죠. 저는 매운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뭘로 속을 달래야 할까요? 속이 쓰리실 때는 우유 대신 위산을 희석시켜줄 물을 드시거나 양배추나 감자 등 비타민 U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어 소화성 궤약을 치료하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하니 앞으로 매운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감자와 양배추를 챙겨 먹어 쓰린 속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3위, 찬물로 세수 마무리.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의 맑고
맑고 투명한 피부, 이런 피부를 갖기 위해 수많은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제대로 된 세안법이겠죠. 특히 뜨거운 물로 먼저 세안하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는 것은 피부 미용을 위한 기본 상식처럼 여겨졌는데요. 차가운 물로 세안을 마무리함으로써 피부 탄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열려있던 모공을 수축시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 탄력 있는 피부와 작은 모공을 위해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세안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피부 속 혈관이 급격히 수축, 이완을 반복해서 오히려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안면 홍조가 생길 위험도 있는 데다가 노폐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모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 진짜 꿀피부를 갖고 싶다면 세안 시 물의 온도는 피부와 비슷한 정도로 맞추고 마지막 세안을 할 때만 피부 온도보다 약간 시원한 정도의 물로 헹궈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크림은 주름이 생기기 전부터 발라서 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때 화장품 회사를 중심으로 퍼진 말이지만 사실 아이크림은 일반 크림보다 유분이 높기 때문에 유분 분비가 충분히 잘 되는 20대에 과도하게 발랐다가는 자칫 눈가 주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오히려 주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이크림은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1일 1팩의 경우에도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도리어 과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데다 피부에 영양을 과잉 공급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하는데요. 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했던 것들이 다 내 피부를 망치는 길이었다니. 그래도 제 피부가 이렇게 좋은 걸 보면 역시 피부는 타고나야 되는 건가 봐요. 2위 다크모드. 흰 화면에 검은 글자가 띄워지는 스마트폰을 정반대로 검은 화면에 흰 글자로 바꿔주는 다크모드. 배터리의 소모가 적기도 하고 시크해 보이는 매력도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크모드를 택하는 이유는 눈이 덜 피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놀랍게도 다크모드가 눈에 좋다는 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이 어두운 다크모드를 쓰게 되면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동공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깨끗하고 선명한 상을 만들기가 어려워 눈 근육을 더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죠. 성장기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근시와 난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그럼 다크모드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 사실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크냐 라이트냐의 여부보다 화면의 밝기라고 합니다. 권장 수준 이상으로 밝기를 올려 사용하면 마치 눈을 전자레인지에 구운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의 밝기를 최대로 올리기보다 적당히 조절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밝기를 최대로 설정한 채 사용하다가 각막에 구멍이 생기는 대참사가 발생한 환자도 있다고 하니 당장 휴대폰 밝기부터 반 정도로 줄여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것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영순이 분들 눈 한번 깜빡거리고 갈까요? 깜빡 깜빡! 1위 물 2리터. 인간 몸의 60-70%를 차지하는 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하루 8잔 약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상식이 사실은 70년 전 미국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나온 엉뚱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2리터를 채우기 위해 물을 무리하게 마셨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많은 편이라 식품으로 섭취하는 수분량만 하더라도 이미 1리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남자는 하루 900ml 이상, 여성은 600에서 800ml 정도의 물만을 섭취해도 충분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권장량을 지키기 위해 한 번에 몰아 마시는 일은 절대 금물! 만약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면 갑자기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두통, 구역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한꺼번에 섭취한 물 때문에 위나 장이 아래로 처져 내장 하수나 위하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간으로 흘러들어가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하죠. 특히 간경화, 심부전증, 심부전증과 같은 질환에서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복수,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4-5시간 간격으로 물을 꾸준히 마셔줘야 한다는 거,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뭐든지 적당히 잊지 마세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사이트, TV, 유튜브 등을 통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귀에 들려오는 세상이 됐죠. 그만큼 내 몸을 내가 더 잘 챙길 수 있게 됐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들처럼 내 몸을 위해 하고 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내 몸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봐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겠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